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단타 매매 가이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매매했던 종목이 QBTZ죠. 그래서 이제 디웨이브 숏의 두 배, 숏 두 배짜리죠. 숏 두 배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차트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 숏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29까지 매수 밴드를 잡아드렸었고요. 목표가는 32로 잡아드렸었는데 딱 그 목표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서는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본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엄청 들어올린 다음에 장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내리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주 기준이니까 이거 차트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 10시 언저리에 가격을 엄청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붙으면 장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아주 그냥 들어 맺혀 버립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숏을 칠 때는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 밴드를 뚫고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양봉, 음봉 번갈아 나오면서 올라가는데요. 대부분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라는 건 항상 기준선을 그어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봉 기준으로 이 노란 선이죠. 그래서 20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선은 이제 내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가늠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계점에서의 판단력이 결국 수익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5선을 타고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음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직 목표가까지 근접을 안 했는데 굳이 다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위기가 오죠. 여기서 던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이제 버텼을 때 이런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선을 딱 그어 놓고서 넘어가면은 다 팔고요. 안 넘어가면 홀딩이다라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 그냥 절반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제 딱 딛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인제 뭘 얘기해 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인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또 반등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목표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음봉 짝짝이가 나오고 다음 음봉이 떨어졌을 때 요때쯤에 인제 정리를 다 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인제 시장이 쭉 인제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빼버리고 다시 또 올리는 듯 했다가 또 빼버리고요. 또 인제 뉴스 하나 내면서 또 올려버리고 요런 식으로 인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장중 내내 굉장히 피곤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다음 종목은 이제 리게티 숏이고요. 역시 인제 쌍둥이 매매죠. 디에이브 숏하고 쌍둥이 매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에이브 숏보다는 좀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은 역시 발동 전에 쌍바닥을 보여준다는 거죠. 본주 기준으로는 쌍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숏 기준으로 쌍봉이 나왔죠. 쌍봉이라든지 쌍바닥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살펴봐도 좋은 타이밍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쌍바닥 나왔고 쭉 올라가면서 5선을 타고서 무조정 시세입니다. 5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으니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7.4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37.4를 그대로 찍고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을 보여줬고요. 역시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수출 뉴스가 또 떴어요. 뭐 수출을 뭐 허가하겠다, 백악관이 허가한다. 그냥 뭐 공식적인 뉴스도 아니고 뭐 그런 썰이 있다, 뭐 카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인버스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숏이란 거는 이제 잠깐의 시세를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또 뉴스로 장난진을 치면서 계속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숏을 칠 때는 요런 정수리를 친다 기분으로 본주의 정수리를 친다라는 기분으로 최근 장에는 진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위아래 신호 두 개만 봤어도 단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었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좀 하기 힘들겠지만 고수분들은 여기서 한번 떨구겠지. 또 여기서 한번 또 장을 들어 올리겠지. 요런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빅스인데요. 빅스 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 차트하고 요 차트, 그다음에 요 차트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어제는 대부분의 차트들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슨 뭐 국장의 개잡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를 거꾸로 하면 그냥 나스닥 분봉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탈한 웃음만 나오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장이다. 요렇게 변동성이 큰 장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가 조작은 이제 뭐 방향성이라도 한쪽으로 잡혀 있지 이거는 뭐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12시쯤에 장이
반락을 하게 됩니다. 반락을 하면서 프리장에 이제 한껏 어제도 띄워놨었죠. 가격을 띄워놨다가 바로 또 밀어버리는 그거를 봤었고요. 이건 이제 유빅스는 이제 장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 시쯤엔 또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금리 겐세이를 또 놓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러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자마자 또다시 빅스가 이렇게 또 내려가죠. 그래서 빅스가 또 고개를 들자 또 3시에 엔비디아 칩 수출을 뭐 허용한다. 요런 또 카더라 뉴스가 나와 가지고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방으로 원웨이로 가는 법 없이 그냥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털어먹는 그런 옵션 만기일의 대환장 파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목표가 14 정도로 잡아 놨었거든요. 하지만은 중간에 또 뉴스로 장난질을 치면서 여기서 인제 쌍봉으로 마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인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장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연준의 전횡이죠, 전횡. 정말 침뱉고 싶은 더럽고 역겨운 시장. 시장 조작자죠, 시장 조작자. 그래서 낭떠러지로 굴려버린 후에 만신창이 된 사람들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는 척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별로 보기 싫은 얼굴인데 아주 그냥 낭떠러지로 다 밀어버렸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또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하면서 금리 인하 뭐 퍼센티지가 또 좀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시장을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이 뭐 금리 인하를 하든 그런 금리 정책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준의 시장 조작에 매우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죠. 우리 집에 불을 냈지만은 불을 내면서도 옆집에 불이 붙을 거라는 거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미필적 고의란 말에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리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렇게도 이렇게나 빈번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시장을 안정시키고 어떤 연착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극도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하우스에서 내가 타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차트나 어떤 매물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열심히 분석을 해 놓으면 치트키를 킵니다. 치트키를 켜 가지고 주댕이를 털어버리죠. 주댕이를 털어서 그냥 시장 전체를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결할 수도 있다. 동결을 바로 하지도 않죠. 또 인하할 수도 있다. 바로 하지도 않죠. 왔다리 갔다리 간만 보면서 잘 흔들어서 쳐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제 뭐 포워드 가이던스다. 요런 좀 아주 뭐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시장에 어떤 이점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실의 일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학급에 일진이 있어요. 일진이라는 그 그룹들이 항상 있죠. 걔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걔네는 어떤 질서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서를 잡는다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진 행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리 관련 또는 시장 관련, 거품 관련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그것도 장중에 급격하고 불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지금 M1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양산해서 배를 채우는 이런 배타적인 경제 집단이다. 요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특정 금융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반영이 돼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수주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이죠. 연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연준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낫고 그럼 연준을 뭐가 대체할 것이냐. AI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아니더라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든 수치적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런 이너 서클이 들어와 가지고 개입해 가지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예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결될 수도 있다. 또 한 명 나와 가지고 인하할 수도 있다. 또 다음날 또 딴 사람 나와 가지고 동결될 수도 있다. 또 나와 가지고 인하될 수도 있다. 이걸 인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지겨워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죠. 그래서 금리 얘기가 나오면 전 TV를 꺼 버립니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제 나스닥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요. '아 뭔 개소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리가 가능할 정도예요 지금은. 추리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정작 금리를 실제로 또 조정하는 날에는 귀신같이 조용하다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들어갔다가 양쪽으로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초보분들의 특징은 장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 끝자락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때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숏을 친다고 하면은 다 내려가고 나서 밑에서 숏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뉴스 하나 그냥 내버립니다. 내서 장을 그냥 확 올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렇지 오기는 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시드를 날려버림으로써 모두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는 잠시 쉬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자리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자리.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확실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임계점이 다다라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알맹이를 먹고 난 뒤에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중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변수가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먹은 거를 뱉어냈을 때 가장 우리가 주식하면서 힘든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수는 정말 이제 살맛이 났죠.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수들은 신나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단타 매매 멤버십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어디 뭐 계잡주에서나 보는 패턴들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이 세계 최고의 시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견조한 그런 훌륭한 기업에서 나오기가 힘든 차트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제 어떤 외부 변수가 작용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인제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욕심을 가지고 단타든 스윙이든 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잠깐 물러서서 지켜보다가 연준의 영향권에서 좀 약간이라도 벗어났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요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제 단타 매매했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